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중 펩트론이 하한가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알리는 안내문을 걸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니 나비율이 지나니까 주가가 그냥 폭락해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이 뭔가 회사에 큰 실망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펩트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약효 지속성 펩타이드를 갖고, 이 약효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당뇨병 같은 것들, 당뇨 치료제 같은 거, 당뇨 치료제보다는 당뇨병 약이죠. 당뇨 약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투약하는 걸 한 번만 투약하면 한 달 이상 약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1개월 약효 지속성 GLP-1 RA 이 기술은 이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나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 다국적 제약사들이 탐이 날 만한 그런 기술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1개월 지속성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라이센스 인을 해가겠다고 나서는 다국적 제약사나 거대 제약사가 아직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번 유상증자 직전에 일라일리가 공동 연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했을 때 관련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제한된 규모의 제한된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라고 하고, 또 이게 이제 라이센스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이센스 인이나 라이센스 아웃 할 때 그런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냥 공동 연구입니다. 펩트론이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과 일라일릴리가 갖고 있는 특정 약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사용했을 때 과연 약효가 1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라일릴리가 펩트론에게 계약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마일스톤 같은 걸 준다든가 이러한 권리 의무 사항이 없는, 그냥 순수한 의미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이번 유상증자 직전에 회사 측이 공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렵긴 하지만 펩트론이 갖고 있는 기술은 이 스마트 데포라고 해서 이 펩타이드 신약 같은 어떤 약물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람 몸에 작용할 수 있도록 아주 서서히 약물을 몸속에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당뇨병이나 이런 데에 약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비만 치료제를 몸에 투약하거나 주사제 같은 걸 굉장히 불편하죠, 사용하는데. 왜냐면 주사를 매일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몸에서 서서히 한 번 딱 투약을 하면 투약한 약물을 한 달 동안 서서히 몸에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용자 편리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약품이라면 매일 주사 맞는 약품과 비교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기술은 G2G 바이오라는 곳에서도 연구소장이 밖으로 나가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관련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 기술침해 소송이 양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펩트론은 전립선암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 등에 대해서 대웅제약이나 유황약에게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이전했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중국 업체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 금액이 43억밖에 안 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이 대웅제약과 계약한 것은 매년 로열티를 수령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액수가 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회사 측이 밝히기는, 예, 언론이 그때 보도 나왔을 때는 뭐 세계 1, 2위의 비만 당뇨병 치료제인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와 미국 일라이 릴리가 경쟁 관계에서 이런 1개월 지속성 이 약물 기술, 플랫폼 기술에 대한 그 독점권 라이센스 아웃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막 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얼마 전에 다른 업체가 이런 비슷한 기술에 대해서 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성사시켜 가지고 펩트론도 그런 대형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유상자가 끝날 때까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지난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펩타이드 소재에 대한 이 수익은 전체 매출액의 55.25%를 펩트론은 그 5억 6,200만 원 정도 이제 벌어 들었다는 것이고, 전문의약품 유통을 통해서 4억 5,600 정도 벌었다고 해서 1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켰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말뜻은 펩트론은 자체적인 그 기술로나 아니면 이 상품으로는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요번에 그 신주를 발행해서 264만 주를 발행했는데 이걸로 1383억이라는 큰 돈을 시장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1383억은 지금 이 펩트론 법인 계좌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왜냐면 이게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100%다 납입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11월 21일 날짜로 이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유상증자 전후에 그 주식 지분을 봤을 때 최대주주 최호일 박사 쪽은 7.15%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왜냐면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한 그 공모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대주주 쪽은 자기 지분 이상에서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다른 주주들도 보면 그 기존 주주들은 대부분 다 지분이 좀 줄어든 모습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과 G2G 바이오가 이 특허 무효 심판을 서로 청구한 상태인데, 이 G2G 바이오의 대표이사는 과거 펩트론의 연구소장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연구에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해서 둘 간에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이 유상증자 한 돈, 아까 말씀드린 1383억, 이 돈은 장기적으로 CDMO 이 공장을 짓는데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또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연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215억 정도 들어갈 거다. 그런데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당뇨병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그 치료제이고, 파킨슨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장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 1억, 2억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좀 의심이 되긴 하네요. 이게 이 정도 적은 돈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들고요. 하여튼 간에 이 펩트론이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고, 요번에 이제 직전에, 유상증자 직전에 10월 7일 날 그 투자 판단의 중요한 경영 사항이라고 해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일라이 릴리와 계약한 내용을 말했지만, 여기서 보면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브 라이센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얄티가 없는, 즉 로얄티 지불이 없다는 거죠. 그 제한된 라이센스다. 그러니까 별 돈을 주고 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내부 연구 목적이라고 밝혔고,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됐다. 이거는 솔직히 해서 상업적이지 않은 계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릴라이 릴리와의 공동 개발, 이 펩트론 스마트 배포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이 공동 연구는 솔직히 그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펩트론 쪽에. 그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주주분들께 드리는 글 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장중 하한가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펩트론 쪽에서 이게 뭐가 갖다 이제 내걸었는데요. 뭐 이 상대방
계약 일단 연구를 같이 하는 상대방과의 이러한 그 비밀 유지 계약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이라 솔직히 좀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전날 그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IR을 했을 때에 그 기관 투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받았을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가를 보면 21일 날 빨간색 밑꼬리 달고 올라간 거 이날이 납입일인데요. 이날 어쨌든 1338억인가요? 1383억 그 정도 되는 이제 유상자 신주 자금은 들어왔습니다. 유상자 청약은 들어왔고 그리고 다음 날 주가가 폭락해서 하한가까지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내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IR 했는데 IR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 됐던 간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 유상증자가 성공했습니다. 이 말뜻은 1383억이라는 현금을 들고 있고 이런 돈이면 펩트론이 지금 당장 망할 일도 없고 앞으로 몇 년간은 돈 걱정 없이 뭔 연구든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하한가까지 맞고 하는 게 과도하긴 한데 그렇다고 펩트론의 기업 가치가 지금처럼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갈 만한 내용이 있느냐? 그건 없는 거죠.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에 그 올해 반기 중에 나온 수익이 채 10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면 그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했던 매출 전부가 해봤자 10억이네요. 10억 1,9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쳐도 20억인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일라이 릴리와의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같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의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을 1개월 지속성,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대규모 자금, 조 단위의 그 라이센스 아웃 그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면 솔직히 좀 그렇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맺을 때 다국적 제약사하고 다양한 이런 신약 개발 회사들과의 계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연구하는 그 어떤 연구 기술이나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그게 진짜로 그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돈이 될 만한 기술이라면 어느 정도 그 돈을 주고 라이센스 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왜냐면 이게 기술을 개발을 해서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이게 진짜 돈이 된다 그러면 경쟁자들이 더 큰 돈을 위약금을 자기들이 부담해 주겠다 해서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일라이 릴리와의 이 할 때는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비독점 라이센스니 제한된 라이센스니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딱 쉽게 말하면 그냥 공동 연구해 보자 이런 계약을 맺은 거라 솔직히 계약금 비공개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진짜로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한다면 계약금 규모도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것만 봐서는 실제로 일라이 릴리와의 어떤 구속적인 또 돈이 수반된 상업적인 계약을 했는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하여튼간에 무엇이 됐던 간에 펩트론은 1383억이라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켰고 이제는 1383억의 현금을 들고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 자금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펩트론의 기업 가치를 바로 인정해 주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그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의문이고 이 1383억이라는 자금은 시장에서 일반 주주들이 마련해 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라이 릴리 같은 다국적 제약사가 기술을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지불해 준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번에 주가가 다음날 바로 폭락하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좋게는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펩트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렇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 다른 일라이 릴리나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 객관적으로 이런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솔직히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방송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확실한 그 라이센스 아웃 기술 계약을 맺든지 해야 투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으로 주가가 갑자기 뭐 일라일리와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문이 시장에 많이 유포됐죠. 하지만 그 유포된 끝에 펩트론이 1383억짜리 유상증자 성공을 함으로써 그 일단은 뭐 펩트론은 망할 염려는 없어진 회사가 되긴 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기대하는 것만큼의 이 펩트론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면 연구의 진실성이라는 부분을 그 제3자인 우리 투자자들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말이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